오늘은 2차 방정식, 이게 판별식만 주고 장착합니다. 판별식이 근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아이였어요. 그죠? 판별식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에서 나왔죠.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나왔던 거는, 봐봐. ax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에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 버렸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풀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인 거 하나 여기다 쓰고 그냥 마이너스인 거 하나는 어디다가 쓰고 여기다가 쓰고 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하면 도대체 4ac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양수였으면 얘는 이거에다가 플러스 얘 한 거고 얘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얘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양수였으면은 뭐가 됩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만약에 0이었으면 그러면 똑같아지죠, 두 개가. 네. 그죠? 중근에 같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음수였어요. 그러면 얘는 달라지긴 하지만 허수였지.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판별식이라고 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했고요. 여기 얘가 양수였을 때는 뭐가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근해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판별식이 0이었습니다.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가져요. 실근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중근이라고 하죠. 판별식 0과 작았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요 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복소수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중학교 때는 판별식 했을 때 0보다 작으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지? 네.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여기는 루트 하나 값이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였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 복소수 배운 사람들로서 여기 얘가 이제 음수인 것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허수라는 단위를 가지고. 그지? 허수 i라는 단위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 얘가 허근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가만 봐봐. 여기는 이만큼은 지금 뭘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야. 여기는 얘만큼은 뭘 갖는 거야? 허근을 갖는 거지.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네. 뭐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주세요. 판별식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네. 그죠?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A랑 B랑 C가 복소수일 때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이유는? 알겠다. A랑 B랑 C가 복소수면은 어차피 앞에 있는 B가 복소수면은 뭘 하든 허수가 나올 거잖아요. 복소수는 실 수도 있고 허수도 있잖아. 아니 B가 뭐였을 때? B나 A가 뭐였을 때? 허수였을 때. 그치? 여기는 얘네들이 허수였다고 쳐봐. 여기 얘가 허수였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지금 무슨 상황? 허수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 얘가 네. 분명히 양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허수가 되니까 얘는 서로 다른 뭘 갖는 거야? 두 허근을 갖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판별식의 의미가 생겨 안 생겨? 전혀 안 생겨. 예를 한번 들어봐봐. 실제로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2배의 i의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요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얘의 근을 내가 판별해 주세요라는 문제였다고 쳐봐. 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너무 자신 있게 뭘 썼어요? 판별식을 써봤어요. 그러고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기 2배네. 그러니까 4분의 d공식을 한번 써봤어요. 네. 오케이? 얘는 뭐가 됩니다. i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요거 4쯤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마이너스 4쯤으로 이렇게 하자. 오케이? 네. 여기 얘가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여기 얘가 지금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거 해봤더니 얘가 0보다 커졌네? 어이구 0보다 커졌으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되는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자신있게 딱 썼더니 답이 틀렸어요. 틀렸대. 왜 그런지 봤더니 여기 얘가 허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런 거잖아. 실제 근을 한번 직접 구해봐봐. 어떻게 나와요? 실제 근 구하면. 근 한번 직접 써보자는 거야. 그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뭐가 돼?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됩니다? B제곱이 3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근이 I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애랑 I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나온다는 거거든.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양수라는 보장,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실수가 된다는 그 보장을 가지고 절대로 요 앞에 끝까지 내가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중에서 이 부분이 허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네. 맞죠? 그럼 얘가 두 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판별식을 쓸 때는 반드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판별식이야. 어이구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다 뭐여야 돼? 실수이어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에서는 전부 다 저기 있는 저 개수들이 다 실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줄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 근데 이 중에서 판별식이 0인 경우는 괜찮지 않아요? 현재는 안 괜찮아요. 왜냐면 봐봐. 판별식이 0이었다는 뜻은 다시 한 번씩 써볼게.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i에다 마이너스 1이었지 아까.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빠졌어요. x 빠졌네. 자, 이렇게 되는 얘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 얘 판별식을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i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됐어? 빵이 됐어.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구나 라고 썼더니 틀렸대. 그치? 네. 서로 근데 말이 꼬이냐. 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그럼 얘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썼어. 판별식이 지금 0이잖아. 그치? 네.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썼다?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중근이라는 건 뭐야? 중근이라는 건 서로 같은 두 근이지. 네. 그렇지? 서로 같은 두 근이지. 네. 그렇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니라 중근이라는 뜻 자체가 서로 같은 두 근이잖아. 네. 맞죠? 그러니까 중근이라는 거의 의미는 서로 같은 두 실근도 포함되고요. 서로 같은 두 허근도 포함됩니다. 그냥 중근이라는 말 자체에.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다시 근의 공식 써봤더니 뭐가 됩니다. 2분의 다시 뭐가 돼?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i와 i라고 하는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 거 맞죠? 네. 맞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아니라 그냥 뭘 가져? 중근을 가져. 이렇게 하면 이 표현 자체는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냥 근의 개수만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얘가 서로 같은 근을 갖는지 다른 근을 판단하는지 그것만 판단하고 싶었다고 생각해봐. 그럴 때는 여기 얘가 실수든 허수든 그냥 뭐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 판별식이 0이 됩니다라는 조건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네. 다시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가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다는 조건일 때는 판별식이 0인 거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네.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었을 때는 판별식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 개수들을 다 실수인 거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조건이 아니었으면은 여기는 얘가 허수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얘가 네. 실근을 갖는다 이런 조건을 줬어. 그럼 얘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 그 다른 방식은 뭐냐면 복소수 상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소수 상등이 뭐였어? 실근 갖는다며? 맞아? 실근 갖는데 알파 갖는데? 그치? 그리고 이 알파 딱 집어넣어버리고 이거 실근, 이거 실수인 것도 있고 허수인 것도 있는 거잖아. 네. 그럼 내가 실수인 것들 싹 묶어버리고 허수인 것들 싹 묶어버려서 식 세워버리면 식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2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 두 개를 통해서 그 두 개의 식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럴 땐 판별식 쓰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개념 적어놓죠. 다시 판별식은 다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된다고? 실수여야 합니다. 오케이?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그냥 중근일 때는 판별식이 0입니다. 써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너희들 근의 판별하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다 잘 할 수 있죠? 잘 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이거 의미인지 그냥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는 내용이잖아. 이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여기 이거 다 판별할 수 있죠? 네. 다 실수 조건 줬잖아요, 여기서는. 실수, 네. 이거 실수, 이거 영보다 작아요, 뭐, 실수, 어쩌고 줬잖아, 그지? 네. 요런 문제는 그냥 다 실수, 개수들이 다 실수였으니까 그냥 그대로 풀면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네. 판별식이 영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만 판단해 가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8-1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그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다음 근을 가지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냥 판별식 딱 때려 넣고, 그지? 네. 판별식 딱 때려 넣고 걔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1번,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3번, 0이다라는 조건이 2번입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어. 뭘 주의할까? M이 실수해야 된다. m이 실수여야 돼? 실수 조건 줬잖아. 네, 줬어요. 뭘 주의해야 될까? 주의랑 뭘 주의해야 될까 했다. 뭘 주의하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 문제를 잘 봐봐. 그냥 뚫어져라 쳐다봐봐. 뭐가 좀 이상한 상황, 애매한 상황이 하나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다른 두 번. 서로 다른 두 합은 애매하니?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줬죠? 그죠? 여기는 얘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지? 저기는 쟤 놓치면 답이 틀려요. 생각지도 못했네. 생각지도 못했지. 그런 것들까지 잘 신경 써줘야 돼. 봐봐. 저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 네. 여기는 얘에서 그냥 내가 대책 없이 판별식을 썼어. 근데 판별식을 지금은 대책 없이 써도 돼. 왜냐면 여기는 얘가 뭐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대놓고 줬으니까. 네. 맞죠? 2차 방정식일 때는 판별식 써도 되잖아. 네. 그죠? 그래서 요 판별식을 써봤어요. 여기는 4분의 D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여기는 m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2배의 m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정리를 계속 해보자. 얘는 m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2m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니까 얘는 m 마이너스 4에다가 M 플러스 2. m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됐죠? 네.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가 0보다 뭐예요? 커요. 여러분 1번 답이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 얘 범위는 어떻게 돼 있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또는 m은 뭐다? 4보다 커요. 이렇게 된 게 답입니다. 라고 딱 썼더니 답이 틀렸대. 이유는 m이 마이너스 4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m이 마이너스 4가 아닙니다. 이것까지 써주거나 아니면 답이 지금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네. 맞아? 마이너스 4는 아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써줄 때 m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m값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거나 또는 m값은 4보다 커요. 이렇게 쓰거나 요렇게 네. 쓰거나 아니면 요렇게까지 요까지 써줘야지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놓치면 그냥 틀리는 거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네. 맞죠? 됐어요? 네. 요거 때문에 요걸로 함정 파놓고 푸는 문제들 꽤 있습니다. 좋은 점수 안 줘요? 안 줘요. 아니 9점수 주지. 아 근데 이게 만약 객관식이었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이걸 만족하는 X가. 아니. 뭐라고 할까? 그리고 범위 딱 주지 않을까요? 여기는 얘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3이었다고 쳐봐. 문제가 이렇게 됐어. 네. 결과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음의 정수 중에 제일 큰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했어 문제에서.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모르고 이 상태로만 딱 했으면 이거 마이너스 3이 제일 큰 걸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네. 맞죠? 근데 여기는 얘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었어. 그럼 마이너스 3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4가 제일 큰 값이었겠지? 그러니까 답이 보기에 마이너스 4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어. 그럼 마이너스 3이 있는데 내가 푼 게 맞았는데 그래서 자신있게 딱 찍고 그냥 자신있게 틀리는 거야. 됐나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저런 거 함정으로 되게 많이 파놓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는 주의할 게 없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가 또 하나만 더 주의해주자. 만약에 그냥 이 문제가 m 더하기 4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그냥 방정식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었고 그냥 방정식이라는 말로만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네. 지금 풀이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져요. 네. 왜? 여기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 네. 얘가 0이면 이거는 몇 차식이 돼요? 1차 방정. 1차 방정식 되죠. 네. 그렇죠? 그럼 판별식으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2차 방정. 2차 방정식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과 0이라는 보장 두 개 애매한 상황이니까 우리 무슨 작업? 분류 작업을 시작해서 마이너스 4가 아니었어요. 한번 풀어주고 m값이 마이너스 4였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다시 실근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여기가 2개, 여기 1개짜리 구해주세요. 여기가 0개짜리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면 네. 오케이? 실근의 개수 묻는 문제 중에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일 테니까 얘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겠지? 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랑 판별식이 0인 거랑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 이럴 때는 2개예요. 이럴 땐 1개예요. 이럴 땐 0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런 경우일 때는 가만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이면 얘 1차 방정식이고 최고차에서 0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 1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됐나요? 네. 그러니까 2번 문제의 답, 다시 1번 문제의 답은 요 조건 만족하는 거에다가 지금 좀 전에 풀었듯이 지금 이 답이랑 똑같을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4인 거 빼주는 것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때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2번 문제의 답이 이거랑 이걸 만족하는 m값 2개랑 요게 빵이 되는 m값 2개랑 뭐까지? 얘까지 추가해줘야지 2번 문제의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실근이 1개다 라는 조건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봐봐. 방정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를 분류 작업을 했었잖아. 뭐 때문에? A 때문에. A가 애매해서 그지? 네. A가 애매해. 얘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얘가 정확하게. 네. 맞아?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했잖아. A가 모든 방정식의 최고 차이 개수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애매한 상황을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돼. 다시 모든 2차 방정식, 모든 n차 방정식에 최고 차이 개수가 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됐나요? 네. 그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애매한 경우를 반드시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됐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밑에 문제. 선생님 저런 걸 문제로 낼때 서술형이 경우가 많아요. 좀 전에 선생님이 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문제였다면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함정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객관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점수 오케이? 내고. 점수를 아예 안 주려고. 틀려라. 나는 문제 잘냈다. 난 틀려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야. 근데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지.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얼마나 희열을 느끼겠어요, 그 선생님은. 네. 다 걸렸구나. 이러면서. 1등급은 안 걸렸죠. 그럴 텐데, 근데 그런 식의 문제 내는 거가 사실 선생님도 좀 불만이야. 왜냐면 개념을 제대로 익히기 위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냥 변별하기 위한 문제만 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도 불만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험의 목적은 변별에 있거든. 맞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변별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변별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함정 문제로 자꾸만 내요.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개인 시험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실수해서 틀린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개념 부족으로 틀린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함정들. 오케이. 그래서 보이는 그 문제 중에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들 판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시간을 갖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지 두 허가를 갖는지 그렇게 판단해 주세요. 해보세요. 이 차 방정식에 나와 있지만 후반은 이해 상관없지 문제는? 네. 왜냐면 B가 양수일 테니까 네. 얘는 길이잖아. 네. 무턱대고 막 전개하는 게 아니라 작전을 잘 세워가면서 네. 전개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계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어요. 자, 봐봐. 물론 계산 자체가 복잡하긴 하죠. 자, 이거 전체 제곱에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4배의 b제곱 c제곱 요거 해주세요. 이런 뜻이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서 b제곱 c제곱만 이렇게 줬다는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일단은 뭘 볼 수 있어요? 2BC의 제곱. 그렇지. 그냥 바로 뭘 볼 수 있어? 합차 공식을 볼 수 있지. 그럼 여기 네. 얘가 뭐가 됩니다.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a제곱 요거랑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bc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내가 합차 공식 쓸 수 있잖아. 네. 그치? 그러면 요만큼만 바라보니까 뭐가 됩니다. b 마이너스 c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는 얘는 뭐가 돼? b 더하기 c 전체 제곱에 뭐가 돼?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네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b 빼기 c 마이너스 a와 b 빼기 c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가 돼요? b 더하기 c 더하기 a 요거랑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네. 됐나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까지 딱 나왔잖아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여기서 0이 될 수 있는 것만 한번 찾아보자. 0이 될 수 있는 거. 잘 된 거야 이게? 뭐야? 아 이렇게 가야겠네. 이거 좀 복잡하네. 그럼 여기까지 인수분해 잘 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여기는 무조건 양수지. 네. 맞아? 그리고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음수지. 왜?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되죠. 가장 긴 변의 길이.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무조건 무슨 수? 이거 음수. 음수. 여기 무슨 수일까? 요거 두 개 합친 거보다 얘가 더 작을 테니까 양수겠다. 요건 무슨 수라고? 양수. 여기는 무슨 수예요? 두 개 합친 거보다 얘가 작아야 되니까 양수. 양수 이렇게 되지. 그럼 다 곱하면 음수. 음수네. 판별식 음수네. 서로 다른 두 허분을 갖는군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네. 있잖아요. x의 제곱 앞에 그 b제곱 있잖아요. 그게 뭐지? 세변의 길이라서 0이 되지 않는 그 조건 말하는 거지 지금. 네. 여기서는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0이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나중에 그 부분은 내가 인지하고 있잖아 충분히. 그지? 길이를 가지고 지금 생각하는 거니까 네. 인지하고 있잖아. 나중에 거기 있는 게 0인 경우 0이 아닌 경우를 판단해 줘야 될 때 0이 아니다라는 보장을 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문제. 됐어요? 여기는 지금 그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근데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 지금 제가 0이다,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는데 어떻게 풀어요? 이런 것들. 오케이?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 문제는 요렇게 한번 접근해 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뭘 갖고 있습니다? 중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익숙한 표현을 하나 봤어요. K에 대한 방정식. 그렇지. k값에 관계없이 뭘 갖고 있대? 중근. 중근을 갖고 있대. 그러니까 저기는 저 조건만 보면은 k에 대한 뭐구나? 방정식. 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등식을 k에 대한 내림차수로 어떻게든 잘 정리를 해가지고 2차식이었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네. 1차식이었으면 요거 없이 정리가 될 거고, 3차식이었으면 뭐 하나 더 추가되게 정리가 되겠지. 네.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얘는 빵입니다, 얘는 빵입니다, 얘는 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난 지금 문제를 풀고 싶었어. 네. 그치? 근데 여기 등식을 바라봤더니 어떤 등식이 보여요? 여기는 이런 등식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림차순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딱 풀었더니 틀렸대. 네. 이유는? 중근을 가지도록 한다. 그렇지. 중근을 가지도록이잖아. 중근을 가지도록. 그지? 네. 그러니까 보통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어떤 등식이 성립합니다 하잖아. 네. 그지?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 얘가 성립합니다. 이게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야. 네. 그지? 근데 그 어떤 등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봤더니 중근을 갖는다라는 이 조건을 다시 쓴 게 뭐야? 판별식은 0입니다라는 등식이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판별식은 판별식이 0입니다라는 이 등식이 여기 있는 얘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줘야지 정확한 판단이지. 네. 그러니까 등식을 바라봤어.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냥 습관적으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저기 이제 k에 대한 항등식과 내림차순 정리해서 문제 풀어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봤어요. 4분의 D공식을 써도 될 것 같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겠지 근데. 네. 그 다음부터 계산이잖아.
맞아요? 얘는 뭐가 돼? k-a 전체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그지? 얘가 0입니다라는 얘가 지금 뭐다? k는 항등식이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창은 사라지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뭐뭐뭐 k 더하기 뭐뭐뭐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는 빵입니다. 얘는 빵입니다. 이렇게 식 써버리면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해결해버리면 끝난다 라는 문제였어요. 됐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봤어요. 4분의 D 공식을 쓰지 못하게 되면 조금 힘들어요. 귀찮지. 문제가 좀 귀찮지. 이거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뭐가 돼야 정상이냐면 4가 돼야 되고 여기 4가 이렇게 붙어있어야 정상이거든. 사실 요거 두 개 뗀 게 4분의 D 공식인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처럼 깔끔하게 딱 묶어놓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직접 다 계산하고 있으면은 4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얘가 막 예를 들어서 157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4배 하고 앉아있어야 되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4분의 D 공식을 활용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죠? 4분의 공식을 못 쓰는 사람은 없어. 안 써본 거지. 쓰기 귀찮아서 안 써봤던 거지. 그래서 써보면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2번으로 가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뭘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그리고 실근을 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맞네. 유리수 피크. 그렇지. 유리수 피크 다 실수 조건이잖아. 근데 중근을 가지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앞에서도 막 수업하면서 막 계속 막 말이 꼬여가지고. 오늘 좀 급한 날인가 봐. 어쨌든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판별식은 0입니다라는 등식 써버리면 끝나죠? 맞죠? 근데 봐봐. 미지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네. 미지수 2개 있으면 식이 2개 필요한데 우리한테 주어진 식은 판별식은 0입니다라는 식 하나밖에 없잖아. 네. 이유는 뭐였을까? 무리수 막 주어져 있는데 유리 개수에 대한 정보였어. 네. 그렇지? 그럼 무리수 상등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결론식이 루트 2가 없는 거랑 루트 2가 있는 걸로 묶어서 식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요렇게는 0입니다, 요렇게는 0입니다라는 식으로 무리수 상등으로 들어가가지고 풀어버리면 PQ에 대한 두 개의 식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풀어주세요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 됐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봐봐.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유리수 조건을 괜히 준 건 아닐 거란 말이야. 네. 그렇지? 그 상황을 자꾸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끝에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봤다면 여기는 얘 판별식 정리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기쁘니? 네. 맞아요? 좀 기쁘잖아. 맞아요? 네. 억지로 기쁜 거 아니죠? 네. 실제로 좀 기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 보자. 알았지? 네. 수학은 원래 재미없는데 그렇게라도 한번 기쁨을 찾아가 보자고.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문제를 그냥 바로 읽고 그냥 바로 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상황 판단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오겠다는 게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 돼. 그렇지? 네. 봐봐. 처음에 봤을 때 PQ 2개 구해주세요. 그럼 내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 식 2개 필요한데였어. 오케이?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얘가 중근입니다 라는 조건이니까 판별식은 0입니다 라는 조건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네. 근데 나는 얘 못 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계속 쳐다봤더니 여기 무리수 막 들어가 있는데 유리수 조건을 줬네. 네. 그러니까 무리수 상등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였구나.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알죠? 네. 만약에 그런 조건들을 내가 발견 못했어. 만약에 다시 잘 들어봐. 그런 조건들을 발견 못해서 그래서 판별식까지 잘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정리도 안 할 뿐더러 이렇게까지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무리수 상등 조건을 생각 못하면 여기서 멈춰요. 그러면 그 시간 이 문제는 어차피 틀린 문제가 되거든? 네. 맞죠? 어차피 틀린 문제가 되는데 시간만 날린 거야. 쓰는 시간만. 오케이?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위해서 그 시간을 좀 아껴두고 알았지? 먼저 생각을 하고 결론까지 낸 후에 그 다음에 푸는 습관을 자꾸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서요. 요거 두 문제 풀어보고 잠깐 쉬자. 벌써 쉬어?
젠장. 쌤 0도 실수예요. 0도 실수예요. 아이고 실수했네. 좀 닮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데 1번은 맞췄네. 아니 3번은 맞췄네. 그럼 됐어요. 됐어. 똑같아. 됐어. 네? 뭐야? 됐어. 잘했어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두 번째, 판별식의 활용. 판별식의 활용. 간단해요. 봐봐. 실수 조건의 활용이 있고 완전 제곱식의 활용이 있어. 두 가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있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봤을 때, 걔를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가 힘들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일단 요 상황을 한번 읽어봐봐. 방정식 fx, y는 0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방정식을 x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이것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유도돼서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야? 네, 안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게 말해주시래요. 뭔 소리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형태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 먼저 좀 해결하고 가자. 여기는 쟤는 뭐예요? x, y는 0입니다. 얘는 그냥 이런 거야. 봐봐. 우리가 보통 이제 익숙한 게 함수 중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형태는 지금 양함수꼴이라고 하거든 보통. 네. 양함수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음함수꼴의 표현이라고 해. 똑같은 표현인데 좀 달라. 무슨 말이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라고 주어져 있는 이런 식이 지금 양함수 표현으로 한 거야. 네. y로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양함수꼴입니다. 근데 얘를 다 넘겨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fx, y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의 꼴을 음함수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그냥 x랑 y의 그냥 뭐구나 관계식이구나 그 정도로만 그냥 판단하면 되고요. 그 관계식이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했을 때 뭐가 됐어? x에 대한 2차식이 돼버렸어.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때 판별식을 쓸 건데 왜 쓰는지 한번 잘 봐봐. 이건 실제 문제 풀면서 하는 게 좋아요. 봐봐.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값을 x, y값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어. 여기는 얘는 내가 실제로 사실 구할 수 있는 문제거든? 네. 맞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요. y 제곱에다가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해가지고 그냥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2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실수일 테니까 문제에서 실수라고 줬으니까 네. 여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두 개 더해서 0 됐다는 얘기는 둘 다 0이었다는 뜻이잖아. 네. 대시탐초. 맞아요? 그러니까 x값은 1입니다. y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식 하나를 가지고 바로 두 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배우는 부정 방정식에서 다시 이야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 네. 근데 문제가 좀 복잡해져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힘들 때 있잖아요. 찾기가 힘들 때. 얘는 찾는 게 되게 쉬워요. 저기 이제 보자마자 이렇게 바로 변형시켜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식이 변형이 잘 안 되거나 아무튼 복잡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로 변형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뜻이야. x에 대한 내림차수를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에다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5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죠?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문자가 지금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냥 네. 차라리 x에 대한 식으로만 생각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했고요. 저는 쟤를 x에 대한 뭐라고 생각하면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얘가 x값이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실수라고 했잖아. 실수. 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이 뭘 갖는다는 뜻이 돼버려? 실근. 실근을 갖는다는 뜻이 돼버리지. 네. 맞아? 그럼 실근을 갖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접근하라며. 네. 맞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봤어요. 이건 4번에 D공식 쓰면 좋을 것 같아. 직접 해봤더니 1-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됐나요? 네.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여기 얘를 가만 보니까 y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풀리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잖아. 네. 그지? 크거나 같은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인 경우 딱 하나밖에 없었겠지. 네. y는 마이너스 2네요 라는 상황으로 한 방에 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 구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제곱은 또 마찬가지로 1이 되면서 0이 되면서 x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1과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구해주는 방법도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 파트예요. 됐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 훨씬 더 편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하기 힘든 경우나 찾기 힘든 경우 있잖아. 그런 경우일 때는 얘를 x에 대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를 빡 해버리고 걔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얘가 실수였으니까 그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좀 더 편하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냥 완전 제곱식 되는 거 있지. 봐봐. 이런 거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a로 딱 묶여서 뭔가 x 마이너스 알파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싹 묶이는 상황이었나 봐. 네.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였나 봐.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걸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얘는 중근 갖는 거잖아. 네. 맞아요? 알파 중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입니다라는 조건이 정확하게 들어갔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어요 라는 개념이었다면 완전 제곱식, 어떤 2차식이 완전 제곱식 되고 싶어요 였다는 개념이었다면 판별식이 0입니다 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조금 이따가 요거 두 개의 조건을 한 번에 해가지고 어떤 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자. 보기 2번 문제 보세요. 자, K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럼 여기 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됩니다. K 값은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해줘야 돼. 그렇지? 2차식이었으니까 K 값은 0이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까지 달고 갑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자. 자, 8-3번으로 바로 가봅니다. 문제 보자. 뭐라고 돼 있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 값과 그 실근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긴 얘가 실근을 간다는 조건이었어. 근데 당연히 그냥 나는 뭘 쓰면 되겠어?
판별식 쓰면 끝이야. 네. 그치? 그럼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 공식 한번 써봅시다. 얘는 뭐가 됩니다? 6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5배에 9A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뭔 소리야? 쓰다 보니까 뭔가 이상했죠? 네. 내림차순 정리가 완료가 안 된 상태였어. 그지? 네. 제일 먼저 뭘 해줍니다? 내림차순 정리 먼저 해줍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겠네. 얘는 뭐가 돼요? 2. 이거를 2로 묶자. 우리 판별식 쓸 거니까. 네. 그렇지? 2로 묶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6A. 그다음 플러스 3X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네. 플러스 9A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게. 그렇지? 여기에 판별식 판별식 4분의 D공식 써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요? 6A 플러스 3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5배에 9A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상황이지. 네. 됐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것도 그냥 막 푸는 게 막 전개하지 마. 알았지? 네.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봐봐. 계산 쉽게 하는 거. 여기 분명히 3, 3 두 개 있지? 네. 맞아. 3 두 개 빼버리면 뭐가 돼? 9가 되지. 그리고 2, 요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9를 뺐지. 네. 9를 뺐지. 그럼 그 9랑 여기는 요 9랑 여기는 요 9 약분시켜버리면 훨씬 더 편하잖아. 맞아요? 전체 9를 나눠도 네.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식은 뭐가 됩니다? 2A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5배에 A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나는 요 식을 풀어주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네. 실제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 A 제곱 4A 제곱에서 5A 제곱 뺀 거냐? 마이너스 A 제곱. 그다음 플러스 4A. 그다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 제곱 뭐가 돼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A-2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그럼 A가 2였으니 여기다 2 집어넣고 그때 만족하는 X값 따로 구해주면 답이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다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얘가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해주세요. 여기는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써버리면 되고요. 그죠? 실수 A, B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런 단서를 꼭 준단 말이야.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의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네. 됐죠? 네. 기본적인 흐름만 잡고 갑시다. 자,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막 쪼개서 생각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접할 때 어떻게 합니다? 한 문제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요. 그게 2차식이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쓰면은 다른 한 문자에 대한 조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할만하죠? 네. 요거는 노가다 계산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판별식이 0일 겁니다. 라는 조건 써가지고 마찬가지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서 A, B, C에 대한 관계식 하나 구해주면 땡입니다. 됐죠? 네. 오케이? 오케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문제 있잖아. 여기 6번이랑 7번. 요 두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요. 또 쉬어? 일단 풀어보세요. 커리큘럼. 잠깐만, 이거 시작된 거야? 자, 볼게요. 8-1. 금요일까지는 다 돼 있을지도 몰라요. 응? 금요일까지는 다 돼 있을지도 몰라요. 자, 8-1번 보세요. 근 판별해주세요. 판별식 써주면 됩니다. 알죠? 네. 이건 너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문제일 거야. 넘어가. 두 번째, 여기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 쓰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X-K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실근을 갖습니다. 여기는 얘도 여전히 K, 다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쓰면 되겠죠? 네. 맞아요? 네. 여기는 얘도 그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는 얘 최고차의 개수가 여기는 얘 1 나올 거고 여기는 얘는 4K가 나오잖아. 네. 그지? 그럼 두 개 합쳐버리면 1 더하기 4K란 말이야. 네. 근데 거기는 얘가 빵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꼭 신경 써줘야 됩니다. 네. 맞죠? 그런 것들 습관화 들여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어때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분을 가져요.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이고, 그치?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 그때 A의 최소값을 구해달랬어. 그 다음에 그때 B값과 A값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걸 직접 한번 풀어보자. 지금 여기서 판별식 써야 된다는 조건까지 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네. 그 다음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보지 뭐.
a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요? 이거 두 개 곱하면 15잖아, 그지? 15에서 4 곱하면 60인가? 60b 이렇게 되나? 네. 됐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0입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네. 그럼 a제곱은 뭐가 돼요? 60b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판별식 내용은 절대 아니고 이 문제 상황에서 a, b가 자연수였을 때 여기는 얘가 a가 최소가 되게 하는 b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여기 있는 이거는 자연수 1, 완전 제곱수죠. 네. 그죠? 무조건 완전 제곱수죠. 네.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뭐가 돼야 되는데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될 텐데.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얘를 가만히 내가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봤더니요. 여기 얘는 30, 이렇게 되면 2는 15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3,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미 지금 2는 2개 가지고 있고 3은 하나 가지고 있고 5는 하나 가지고 있어. 거기다 b 곱해서 냈거든. 네. 여기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는 b의 최소를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b에는 무조건 뭐는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3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 5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 네. 맞아? 15. 그 나머지는 더 들어가면은 더 커지기만 하지 사실. 네. 맞아?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가면 돼 안 돼? 네. 안 돼. 최소가 궁금했으니까 b는 얼마였구나? 15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는 얘는 다시 요 좌변 우변 다시 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a가 뭐였다는 소리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였다는 뜻이지 뭐. 됐나요? 네. 답은 3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눈치 싸움, 그냥 퍼즐 맞추기처럼 그냥 풀면 되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얘는 뭘까요? 자, 2차 방정식 허근을 갔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됐나요? 네. 됐지? 네.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때 P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뜻 2번 문제 별표 한번 쳐주세요. 한 부분에 제곱이 실수.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 한 혹은 제곱이 실수라고. 판별식 그거 있잖아. 풀어요. 혹은 하나 있잖아. 지적하는. 어떻게 풀면 돼? 세제곱하면 C 쓰는 거 혹은 하나 있잖아요. 그건 오메가라 그러지. 근데 걔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근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자, 판별식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을 쓰면 P값의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P값의 범위가 나온 상태에서 한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라는 조건 뭔가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그치? 네. 저런 문제 풀 때는 우리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봐봐. 일단 상황 판단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일단 요 P 어디 갔어? 한 허근을 갖는 데서 그 허근은 선생님이 그는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합니다라고 얘기했었지? 네. 가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근이 가정됐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된다는 뜻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4는 뭐가 됐어? 0이 됐잖아. 그지? 우리 2차식 하나 나와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뭘 할 수 있는데? 차수 내리기 할 수 있는데. 그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몇 차? 3차짜리였잖아. 그지? 네. 3차짜리였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P 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여기는 이게 알파의 제곱은 뭐가 돼요? P 알파 마이너스 4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P의 제곱 알파에다가 플러스 4P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얘는 0이라는 식 하나를 만들어야지. 네.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뭘 줬냐면 여기는 알파 세제곱이 뭐가 된다 그랬어? 실수. 무조건 실수가 된다 그랬거든?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 이게 생각나. 복, 소. 네. 수, 상등. 상등이 생각나. 이유는 하나의 식에 얘는 뭐야? 허수가 분명하지. 네. 허수가 분명하지. 허근이라고 가정돼 있는 애였으니까. 네. 근데 여기는 얘는 실수가 얘는 분명하지. 실수니까. 여기는 얘도 실수가 분명하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식에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잖아. 네.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에는 허수 있는 것들 있는 대로 싹 묶어주고 허수 없는 실수들 하나씩 쫙 묶어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식 자체를.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얘는 여기 있는 얘는 A. 4-P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뭐가 됩니다? 알파의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4P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네. 여기는 얘가 성립하려면 여기는 얘가 빵이 돼야 되고 여기는 얘가 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근데 여기 내가 지금 P값이 궁금했던 거 아니니? 네. 맞아? 여기는 얘는 뭐 안 궁금했잖아. 알파가 궁금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네. 그렇지?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해봅시다. 그럼 얘는 P제곱 마이너스 4가 빵이니까 P는 뭐가 됩니다? 2. 뿔마? 뿔마이다. 2가 되거든. 답은 뿔마 2군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됐죠? 난리 날 다시. 뻔했네. 어? 난리 날 뻔했네.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어떻게 풀까? 저 실수.
자, 이거 한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라는 이 조건을 왜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네. 오케이? 우리는 이런 기본이 머릿속에 깔려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네. 2차 시간을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습니다? 차수 내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럼 차수 내렸을 때 결과를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얘는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세제곱짜리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차짜리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세제곱짜리를 1차짜리, 3차짜리, 1차짜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만들었을 때의 결과는 그 시계는 분명히 실수랑 허수가 공존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복수 상등의 개념을 이용해서 식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라는 그 개념 과정 접근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머릿속에 생각나고 그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지? 당연하죠.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대를 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기본이 뭐가 되냐면 항상 모든 창의력은 어디서 시작합니다? 문제에서. 모방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오케이? 다시 모든 창의력은 어디서 시작한다고?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누가 했던 거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발전해 오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생각을 내가 해본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지금 한번 해봤지? 맞죠? 이제 네. 이걸 토대로 너희들은 조금씩 이런 흐름까지 너희가 계속 개념을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다시 자 문제를 푸는 봐봐 이거는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렇게 풀어라가 아니라 이런 식의 모두 있어 응용도 해볼 수 있어 오케이? 이런 식의 응용도 해볼 수 있어 세제곱이 뭐니까 실수니까 네. 내가 차수 내리기에서 복수 상도로 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왜? 하나 허근이라고 가정됐으니까 됐죠? 네. 이런 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씩 잡아가야 됩니다 알았죠? 어렵지? 괜찮아? 쌓아가는 거야. 괜찮아. 다음 볼게요. 다음 여기는 얘는 뭐 나머지 정리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식 하나 구해주세요. 네. 오케이? 자 일단 문제 판단 먼저 해봐. 어떻게 돼 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거 PQ 값 2개 궁금하죠? 네. 다 실수라는 조건 줬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식에서 지금 다시 가 조건에서 식 하나 줬죠? 네. F-1이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식 하나 줬어. 두 번째 여기 있는 이건 내가 직접 이거 대입하면 내가 식 구할 수 있잖아. 네. 이 방정식이 0입니다 라는 중근을 갖는다. 네. 무슨 소리? 식 하나 더 준다는 소리. 더 준다는 소리. 식 두 개네요. 문제 전립해서 풀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면 끝. 그렇죠? 네. 다음 7번은 어때요?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A, B 값을 구해주세요. 여기 얘가 그런 문제겠네요. 지금 보니까 되겠네. 저기 있는 내가 완전 제곱식을 한 번에 빵빵빵 바꿔버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물론 어떻게 잘 조작하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네. 귀찮잖아. 근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를 뭐해? A든 B든 상관없이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문제에 대한 그 값을 먼저 얻어냅니다.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넣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다시 한번 대입해주면 또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8번은 뭐야? 8-8번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지? 그리고 우리 정수, 순서상, 개수. 다시 정수, 순서상, 개수. 요건 줄여서 뭐라고 읽기로 했어? 노가다라고 읽기로 했어요. 누가 나요? 다시 정수, 순서상, 개수 이렇게 나왔어. 다 보여야 되니까. 노, 얘는 가, 얘는 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주석이 첫 번째 글자에 반응했다. 뭐 해주세요? 누가 다. 누가 다 해주세요. 이런 문제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완전 제곱식 된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냥 뭐 3a 더하기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에 2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완전 제곱식의 판별식이 0이었다는 뜻이잖아. 그지? 네. 그럼 분명히 문자는 몇 개인데 2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네. 정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 정수 조건에 맞게 하나씩 노가다 해가면서 구합니다. 라는 네.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 문제는 사실 부정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부정방정식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케이? 네. 일단은 정수, 순서상, 개수는 뭐라고 읽는다고? 노가다라고 읽어요. 그냥 노가다 하나씩 차근차근 차분히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막혀서 이거 더 이상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노가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뭘 보고? 얘를 보고 이제부터 노가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런 거는 부정방정식은 무리한 요구야. 그래. 그런 건 반례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큰 노가다는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막 10개 이상 안 나와. 절대로. 많아봐야 4개 정도 나올 거야. 그럼 5개, 보기 5개잖아. 맞아요? 네. 뭐 5개는 뭐 노가다 축에도 안 끼지. 나중에 너희들 그거야. 수능 30번 문제 이런 데서 노가다 시작하잖아. 그럼 몇 개, 한 300 몇 개 뭐 이렇게 되는 거 세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새롭게 그렇지. 그걸 이제 세는 그 훈련을 하는 거지. 경우를 잘 나눠가지고 이런 경우에서 한 번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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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 그지? 이런 거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야. 30번 문제는 항상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만점은 곤란합니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 자, 2차식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어요. 다음 중 옳은 것만 인정을 고른 것은 그래서 뭐 a, b, c는 실수입니다. 이런 조건 괜히 준 거 아니겠다, 그지? 네. 판별식 마음대로 써줘도 됩니다라는 뜻이었을 것 같아.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 c가 0과 적으면 판별식 사실 윤이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습니다. 맞아, 이렇게 주어져 맞아. 있어. 이거 진짜 되게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엄청 중요. 이건 지금 봐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은 무조건 맞거든? 마이너스 8이니까. 그렇지. 어차피 4 어차피 그렇지. 양수되니까. 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얘가 하필이면 뭘 했어? 음수를 했어.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 양수가 되잖아.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양수 더하면 당연히 양수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ac가 음수면 무조건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판별식이 양수가 됩니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요. 그럼 조금만 더 응용 갑니다. ac가 양수라는 거는 a와 c가 부호가 뭔 소리예요? ac가 음수라는 거는 다시 네. ac가 음수라는 거는 a와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잖아. 네. 맞아? 다시 a, c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럼 반대로 내가 a분의 c라고 해도 네. 음수겠지. 왜? 네. a랑 c랑 보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네. 맞아? 그럼 여기 얘가 0보다 작아요. 이런 뜻이네. 네.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이야. 됐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 4x 있었어. 마이너스 3 이런 게 있었나 봐. 네. 그럼 얘는 무조건 실근 같은 거야. 부호 다르잖아. 네. 그치? 무조건 실근 같은 거야. 그래서 네.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있었어. 판별식 안 써봐도 얘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실근 같은 거야. 됐나요? 네. 됐어요? 네. 그렇게 다시 여기는 얘의 부호랑 여기는 얘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실근을 가져요 라고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으면요? 부호 뭐라고? 같으면요? 혹은이요? 부호가 다르면 그때는 생각해봐야지. 부호가 같으면 생각해봐야지. 네. 실근 가는지. 왜냐면 여기는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모르니까. 그죠? 얘는 양수일 텐데. 네. 됐죠? 두 번째. 자, 저기 있는 제가 허근을 가지면 저기 있는 제가 허근을 가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얘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라는 뜻인데 여기 얘가 허근을 갖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네. 맞아요? 얘가 0보다 작다고 해서 여기 얘가 무조건 0보다 작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없니? 오. 봐봐, ac가 네. 일단 양수지. 네. 맞아? ac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잖아. 네. 얘가 음수였다는 얘기네. 네. 맞아? ac가 양수였어요. 그럼 ac가 양수였는데 얘보다 몇 개를 더 뺀 거야? 3abc를 더 뺀 거잖아. 3ac를 더 뺀 거잖아. 맞아? 네. 됐어? 네. 그러면 얘도 음수인데 얘는 양수니까 양수를 뺀 거잖아. 네. 얘는 뭐가 되겠어? 음수. 음수 되겠지. 네. 형은 가는 맞네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얘가 실근을 가지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뭔 소리야 이게? 판별식. 뭔 소리일까? 그냥 식성으로 얘기했다, 그지? 자, 실근을 가져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입니다. 이거의 판별식이니까 뭐가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래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뭐야? fx가,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였어? a였어. 그지? 네. 그러니까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마이너스 a잖아. 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 판별식 써봐요.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다? 4배의 a의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럼 봐봐.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 그럼 플러스 4a제곱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지금 뭐래? 0보다 크거나 같았지? 네. 문제에서. 근데 여기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애잖아. 왜냐면 얘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2차식이니까. 됐어요? 네. 이게 0보다 크잖아. 두 개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네.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거 확실하네요. 이해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기 제가 실근을 봤네. 실근 아니면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맞아? 그러니까 A가 양수야, 음수야? A가 그건 A 양수. 양수지. 양수면 이렇게 이게 지금 Y는 A겠지. 서로 다른 주식은 맞네. 네. 얘는 A가 음수면 이거잖아. 네. 서로 다른 주식은 맞지. 그렇게 판단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네. 만약에 이게 반대였다면 이렇게 A가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네. 그럼 판단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그래프에서 얘가 이미 실근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걔보다 더 높은 곳은 당연히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함수하고 그래프